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도인데요. 전체적으로 130여 대 정도의 서버 시스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보면 신관 1층에 체 변환실이라는 데에서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그렇지만 MNC 센터에 이런 대부분의 서버들을 운영하고 있고, 비디오 아카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기계실이라고 해서 저희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기계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코딩 매체 변환실에서는 주로 자체 인코딩하고 트리밍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 가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외부에서 USB나 이런 파일로 입수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파일 인젝트 시스템, 그리고 외부로 외주나 다른 방송사로 파일을 제공해주는 이런 파일아웃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MLC 안에는 대부분의 스토리지 서버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 테이프 라이브러리 기계실에는 아까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0여 대나 되는 서버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구성이 됐냐? 요 지금 박스 하나가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스 서버 2대, 인터페이스 서버 2대 이런 식으로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버 종류별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맴 서버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의 톰캣 9 버전에 와스가 들어가고 있고, 그 와스에 SJ CMS나 DAS라고 하는 사용자 관리용 웹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DB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안에 오라클 DB가 운영이 되고 있고, 두식이 이중화돼서 MCCS로 HA 구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이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맴 서버는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을 관여하는 메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디오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톰캣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식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하는 역할을 보면 DB나 검색 엔진 서비스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인터페이스 서버나 교환 서버, 인제스트 시스템, 각종 인코딩 시스템, 뒤에 단에 돌아가는 백엔드 서버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사용자 웹 서비스의 워크플로우 실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해당하는 내부 동작 워크플로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버들이 맴 서버에 뭔가 자기가 하는 정보를 올려주고 맴 서버를 통해서 작업을 받고 모든 역할에 관여를 하는 메인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서버가 그 와스라고 하는 이 파트에 있는 와스 서버, 와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코비스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시는, 접속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KDAS 웹페이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사용자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구성을 보면 검색 엔진, 맴, DB가 뒷단에서 이제 관련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연동 서버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런 페이지나 검색 서비스나 키워드 검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뭐 1박 2일이나 뭐 해피 선데이나 이렇게 검색어를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검색 엔진에다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결과값을 요청을 하고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비스 웹 서버는 2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요거에 더불어 저희 사용자 페이지에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트리밍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시스템인데요. 비디오 아카이브에 있는 서버 시스템 중에 맴 시스템 이외에 제일 많은 역할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컨텐츠를 입수하는 역할, 뒷페이지 보시면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이 인터페이스 서버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서버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페이스 서버, 그리고 교환 서버. 이 인터페이스 서버는 메타 서비스, 관련 송수신을 위한 제어 신호, 요청 신호, 그리고 교환 서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메타데이터를 주고받고 파일에 대한 전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캐시 스토리지, 저해상도 스토리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파일을 입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터페이스 API 서버, 인터페이스 서버는 2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환 서버 같은 경우는 총 10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시면
외부 입수 채널이 10채널이라고 하는 게 이 교환 서버가 총 10씩이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사내 다른 제작 시스템들에 비해서 비교적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검색 시스템이고요. 구조를 보시면 DB에서 신규로 입수된 컨텐츠들에 대해서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색인 서버,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하고 색인하고 실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서버 2식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는 키바나라는 솔루션이 제공이 돼서 이 검색 엔진 모니터링이나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 스트리밍 시스템은 총 4식이 있는데 L4 스위치로 묶어서 KDAS 페이지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해주는 그 프로토콜은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HLS 프로토콜 사용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고해상도 트랜스코딩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인 엔진을 어도비 미디어 인코딩 시스템을 이용을 했고요. 구성을 보시면 맴 연동하는 에이전트와 AMD 미디어 인코더 2개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 실질적인 동작을 보면 맴에서 뭔가 고해상도 변환이 필요한 경우 요 AMD 매니저라고 하는 요 에이전트에 해당 작업을 할당을 하면 AMD 매니저라는 놈이 AMD 미디어 인코더 엔진을 제어해서 원본 영상을 읽어서 원본 수준의 결과 파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해상도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FFmpeg 기반의 맴 솔루션사의 제품으로 쓰고 있고요. 카탈로깅 QC 시스템이 있고요. 램에서 작업을 할당을 하고 카탈로깅 소프트웨어가 저해상도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최종 카탈로깅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 관리 시스템인데요. 아까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 보셨는데 테이프 라이브러리 시스템에 파일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비스 요청된 파일을 빼내는 역할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라이브 인제스트 시스템인데요. 사전 제작된 영상들은 주조나 MPS 후반 제작 시스템에서 입수를 받아 등록을 하게 되지만 뉴스나 생방인 경우에는 자체 라이브 인코딩 시스템을 통해서 컨텐츠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입수하고 있는 채널은 1TB, 2TB 신호 이렇게 받아서 인코딩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동작을 보시면 이 세 소스에 대한 방송 신호를 받아서 24시간 녹화를 통해 인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면 송출 스케줄이나 편성 정보에 따라서 방송이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24시간 저장된 영상을 자동 트리밍을 해서 송출 스케줄 기반의 파일을 만들어서 인제스트 스토리지에 최종 저장하는 형태로 라이브 인제스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인제스트 시스템인데요. 총 4채널의 인제스트 채널을 관리하고 있고요. 요 4채널이라고 하면 VCR, 인코더 요 세트가 4세트를 관리를, 인제스트 관리 프로그램은 이 VCR 재생을 제어하면서 인코딩 스타트 스탑을 동시에 제어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VCR을 플레이하고 인코딩을 한 영상을 인제스트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그 저장된 영상을 이후 인제스트 프로세스를 탈 수 있게 웹 서버의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스템입니다. 입수된 영상들을 한번 가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어랑 플러그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패널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어도비에서 제공해주는 커스텀 패널인데 맵 연동을 통해서 편하게 스트리밍이나 품질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패널을 개발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 패널은 맵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품질 점검이나 트리밍 작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웹 서버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 작업 화면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완료를 하면 뒷단에 웹 서버에 의해서 필요한 workflow를 탈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시켜드린 역할을 통해서 종합을 한 그림인데요. 전체적으로 외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교환 시스템,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콘텐츠 관리 서버 시스템, 콘텐츠를 쉽게 검색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검색 엔진 시스템, 사용자들한테 화면을 제공해주는 콘텐츠 웹 서버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중에 스트리밍,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스트리밍 시스템, 그리고 각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백엔드 서버 시스템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각 시스템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앞에서 드린 서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미디어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셨을 텐데 인제스트 파트, 콘텐츠 서비스 파트, 콘텐츠 관리 파트가 있고 인제스트 파트에서 최신 방송 라이브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수된 거나 테이프 인코딩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스트된 영상이 인제스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면 스트리밍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영상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캐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이 제외된 원본 영상들에 대해서 서비스용 저해상도 영상을 생성하고 카탈로깅, 스토리보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그 정보들이 저해상도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 후에 최종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영구 보존되는 구성으로 전체적인 인제스트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제스트 스토리지의 캐시 스토리지에 저장된 원본 영상은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보관이 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삭제되게 되고 이쪽 캐시 스토리지는 최근에 들어온 영상 작업을 위해서 계속 일정 시간 이후가 지난 영상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DAS 웹화면 해주는 시스템, 미리 보기 시스템, 타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인터페이스 서버, 교환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과 데이터를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주요 인제스트 워크플로우 두세 가지와 실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작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프 디지털화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테이프 입고되면 그러니까 인제스트 관리 단말을 통해서 VCR에 넣고 인코더를 통해서 인제스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테이프 녹화본은 스트리밍 단말을 통해서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들이 제거된 원본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원본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영상은 저해상도 로레스티알 저해상도 트랜스코더고 카탈로거 통해서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요.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아카이브 액터를 통해서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방 녹화하는 부분 1TB 소스 신호를 가지고 1TB, 2TB, 1TB-CP 소스 신호를 가지고 생방본이 등록되는 프로세스인데요. 라이브 인제스트 관리하는 라이브 EUM이라고 하는 라이브 인제스트 관리 시스템이 주조 송출 스케줄, APC 스케줄과 송출 운행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스케줄표를 가지고 있고요. 녹화된 방송분들이 인제스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면 저장된 영상들을 송출 스케줄 기반으로 트리밍 작업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 트리밍 작업을 통해서 최종 원본이 생성된 후에 일련의 미디어 분석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에 최종 등록이 된 후에 원본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재 자료 이관하는 프로세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 자료가 비디오 아카이브로 들어오는 시스템은 본사 MPS, 드라마 MPS, 뉴스룸 시스템인데요. 소재 자료를 외부 시스템들에서 필요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교환 서버로 전송을 해주면 교환 서버에서는 소재 자료를 캐시 스토리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상태를 램 서버에 알려주면 저해상도 트랜스코더 카탈로깅 서버를 통해서 미디어 정보를 추출하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인제스트 부분은 소재 자료 입수되는 프로세스랑 유사하고요. 캐시 스토리지에 원본을 저장을 하고 별도 가공 없이 인제스트 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검색 조회할 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KDAS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 KDAS WAS에서는 검색 서버로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검색 요청에 대해서 WAS는 받아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세부 정보 들어가기로 클릭을 하면 WAS 서비스에서는 관련된 세부 메타를 표시해주는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 세부 정보에서 보면 영역,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하는 영역에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서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뒷단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페이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뒷단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할 때 내부적인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케이스를 보면 이 세부 페이지에 이 상세 페이지 밑에 컨텐츠의 일 구간을 선택한다거나 전체를 선택해서 전송을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서버에서는 웹 서버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웹 서버에서는 다운로드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각 컴포넌트들에게 시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루어지는 작업이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파일S 스토리지에 있는지 확인을 요청을 하고, 해당하는 테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경우에는 아카이브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캐시 스토리지의 테일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을 떨어뜨리게 작업 제어를 하게 되고, 캐시 스토리지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시스템, 다운로드 요청한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서버가 캐시 스토리지에 있는 걸 읽어다가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